안녕하세요. 멜번에서 사이콜로지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동미라입니다. 오늘은 결정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비디오를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정장애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까,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누고 싶었는데요. 결정장애라는 거는 그 단어 자체에서 말을 해주듯이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한테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를 줄 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내 어떤 정서적인 상태나 아니면 나의 전체적인 기능에 큰 영향을 준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건데요. 사실 성인으로서 아니면 뭐 꼭 성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생각해보면 정말 무수히 많은 순간에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큰 결정일 때도 있고, 뭐 집을 산다든지 차를 산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나라를 옮긴다든지. 근데 그거 외에도 뭐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뭐 내가 아몬드 라떼를 먹을까, 뭐 소이 라떼를 먹을까, 아니면 뭐 스무디를 먹을까, 아침을 뭘 먹을까, 오늘은 뭐 회사를 가는데 뭐 대중교통을 이용할까, 차를 탈까. 사실은 우리가 하루를 지내면서 수많은 결정을 사실 알게 모르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결정을 할 때마다 내가 조금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러면 그게 전반적으로 내가 하루를 보내는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멘탈 에너지를 엄청 뺏어가게 되는 거죠. 알게 모르게. 결정장애가 그러면 왜 생기게 되는 건가? 사람들마다 어떻게 보면 살아오신 환경이 다르고 그런 거쳐온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공통적으로는 결정장애라는 거는 내가 결정을 잘 내려야 된다는 부담감, 그리고 내가 A, B, C라는 옵션이 있을 때 가장 좋은 실수를 가장 최소화하고 그런 손해를 최소화하고 가장 나한테 이득이 되는 최고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에서 보통은 그 스트레스가 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모르고 이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게 없으면 안 되고 이게 나한테 중요하고, 그럼 그게 항상 두려움을 가져오잖아요. 부담, 마음의 부담. 그게 이제 바로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왜 나는 이 모든 순간에 최고의 결정을 꼭 내려야 하는 그런 부담감을 느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모두가 이제 자기의 어떤 삶을 좀 돌아보면서 스스로한테 그 질문을 던져보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각자마다 어떻게 다른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두 가지로 크게 일반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나는 정말 나 스스로에게 베스트의 환경을 제공을 해줘야 해. 내가 나 스스로한테 좋은 결정을 내림으로써, 최고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또는 세상이 나를 정말 잘 대해줘야 돼. 나한테 좋은 대접을 해줘야 돼. 이런 뭔가 나는 대접을 잘 받아야 돼. 나는 정말 좋은 환경에 놓여져야 돼. 난 좋은 거를 누려야 돼. 라는 그런 어떤 의식, 그런 마인드셋, 그게 바탕이 되는데, 그거는 나의 히스토리를,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내가 너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걸 못 누렸다, 너무 많이 결핍된 환경에서 자랐다, 그래서 그거를 보상받기 위해서 그 보상 심리로 난 이제부터 나한테 최고의 거를 제공을 해야 되고, 난 최고의 것을 항상 누려야 되고, 난 항상 좋은 감정을 누려야 되고, 이런 거에서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반대로 어렸을 때부터 항상 너무 풍족하게 항상 좋은 대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 세팅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 이건 좀 극단적인 두 가지인데, 보통 그런 어떤 기억에 남는 그런 어린 시절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들, 아예 결핍됐거나 아예 너무 풍족했거나 그러면 이런 의식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난 좋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그게 가끔은 외부에서 내가 통제가 안 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아니면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대접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이렇게 분노, 짜증으로 나오고요. 그게 동시에 스스로한테는 매 순간 내가 베스트 디시전, 최고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그 부담감을 느끼게 돼서 매 순간 결정을 낼 때마다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 큰 이제 접근법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접근법은, 첫 번째 먼저 해야 될 거는 내 마음이 압도당한 거, 내가 스트레스 받는 마음을 우선 가라앉혀야 돼요. 그래야 생각을 좀 클리어하게, 이렇게 뭐라 해야, 차분하게 할 수 있고, 내가 여기서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지 머리가 한마디로 굴러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그 순간 가라앉히는 가장 좋은 접근법은요,
그냥 그런 나 자신의 패턴을 인지해주고 한 발자국 물러서서 떨어져서 나 또 이러네? 나 또 결정하려고 하니까 또 스트레스 받네? 아, 내가 이게 뭔가 나한테 최고의 선택을 꼭 해줘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결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게 두려운 나의 마음에서 기인되는구나를 그냥 바라봐주고, 그리고 각자의 그런 살아온 삶을 그냥 쭉 돌아보면서 이제 그건 이제 미리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맞아, 내가 이제 어릴 때 그렇게 자라서 나한테 그런 게 있지, 그거를 꼭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지. 그게 내 패턴이지. 이해가 가. 즉, 내 마음이 이해가 간다. 내 이 부담감이 이해가 간다. 나의 이 스트레스가 이해가 간다. 스스로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바보같이 이런 걸로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 이게 아니라 이해가 간다. 내가 이런 마음을 느끼는 게. 그러면 내가 나와 싸우는 거, 내가 내 자신을 비난하고 나를 막 이렇게 뭐라 그러냐, 정서적 폭력을 하는 거,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나를 혼내는 거, 그걸 막으니까 우선은 내 마음이 좀 가라앉게 되고,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인데, 이제 두 번째 파트 뭘 하면 좋을까 해서 두 가지의 어떤 이런 접근법이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결정을 내릴 때요, 우리는 보통 이 A랑 B의 옵션이 있어요. 그러면 A를 선택했을 때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고, B라는 선택을 하면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이 각각의 선택이 나한테 가져다주는 이득에 좀 더 초점을 많이 맞추게 돼요. 그런데 아주 반대 접근을 쓰는 거예요.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도 이미 다 경험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결정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A라는 선택을 하면, 예를 들면 스무디를 먹으면 과일을 먹으니까 뭐 상쾌한 기분이 들겠지만 뭐 너무 차가워서 내 몸의 온도가 조금, 몸이 좀 추워질 수도 있는 단점이 있고, 내가 이거 대신 커피를 마신다면 몸은 좀 따뜻해지겠지만 어떤 카페인을 이런 과일 영양소 카페인을 섭취하는 걸 선택함으로써 과일 영양소를 섭취 못해야 되는지, 뭐 예를 들면 이건 아주 자잘한 예인데, 즉 우리가 모든 선택에는 장단점이 다 따라온다라는 것, 즉 내가 얻는 이익만큼 포기해야 된다는 게 있다는 거를 염두를 해두고 결정을 할 때, 내가 A라는 선택을 이걸 할 때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B라는 선택을 할 때 포기해야 되는 게 뭔가, 포기해야 되는 거에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어떤 걸 포기하는 거를 좀 더 그냥 기꺼이 감수할 수 있나, 이 A라는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감수해야 되는 그 고통 아니면 대가를 얼마나 덜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더 기꺼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결정을 내리면 훨씬 결정이 쉬워져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한테 무의식적으로 스스로한테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미라야, 제가 이름이 미라니까 괜찮아. 모든 결정에는 다 대가가 따라.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도 항상 베스트일 수는 없어. 그리고 내가 그 감수해야 되는 대가로 인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 그리고 모든 옵션이 나한테 막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 줄 수는 없는 거야 라는 이런 삶의 현실을 스스로한테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효과가 돼요. 효과도 줘요. 네. 그래서 내가 좀 더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대가가 무엇인가에 베이스를 둬서 결정을 내리면 좀 쉬워진다. 이거는 예를 들면 연애를 할 때에도 되게 적용이 되는 말이에요. 왜냐면 연애를 할 때 우리가 보통 상대방에게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니면 이 사람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을까에 좀 많이 초점을 맞추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상대방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잘못해주면 내 기대에 맞춰주지 않으면 거기서 굉장한 실망감, 어떤 짜증이 나오게 돼요. 근데 반대로 내가 이 사람이랑 사귀게 됐을 때,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살게 됐을 때 어떤 거를 좀 감수를 해야 되나, 나랑 안 맞는 점을 근데 내가 그거를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나, 이거에 초점을 둬서 그 파트너를 선택을 하면
우선 1, 그 사람이 나랑 100% 맞지 않아도, 그 사람이 100%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아도 그 상황이 나한테 덜 스트레스가 되고요. 이미 그거를 고려를 했으니까. 사실 모든 사람,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완벽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나의 기대와 욕구를 100% 충족시켜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랑 만나도, 어떤 연애를 해도 정말 뭐 완전하게 행복하고 막 완벽한 그런 관계가 없다면 내가 좀 감수해야 되는 불편함, 안 맞는 거, 맞춰가야 되는 부분, 이런 거를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좀 더 내가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렇게도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내 에너지가 한정이 돼 있다라는 거를 염두를 해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항상 저 자신을 그 핸드폰 배터리 에너지로 이제 비유를 해서 스스로를 체크를 하거든요. 지금 내 배터리 레벨이 몇이지? 70% 충전됐나? 30%인가? 지금 간당간당한가? 근데 내 에너지가 100%라고 한다면, 내가 하루를 살면서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그 결정을 내려야 되는 각각의 사안에 내가 내 한정된 에너지를 얼만큼 쓸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딱 받아. 그럼 1, 그런 반응을 이해하고, 2, 그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내가 어떤 손해를 더 기꺼이 감수할까를 생각하고, 3, 이게 그만큼 내가 에너지를 투자해서 이거를 그만큼 고심할 결정인가, 아니면 그냥 대충 해도 되는 결정인가, 나한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결정인가, 내 가치에, 내가 살면서 추구하는 바에, 그거를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어떨 때는 막 예를 들면 삶의 큰 변화를 거쳐야 되는 시기 있잖아요. 뭐 결혼, 이사, 뭐 이주,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잡 체인지 뭐 이런 게 있을 때는 사실 삶의 세팅에 많은 부분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가끔 머리가 이제 과부하가 되죠. 그럴 때는 어떤 방법도 도움이 되냐면, 저는 이제 포스트잇 같은 거에, 머릿속이 너무 복잡할 때 포스트잇에 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선택해야 되는 그런 자잘한 사안들을 하나하나씩 다 키워드를 써서 책상에 딱 이렇게 펼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만큼 내가 에너지를 써서 그 내가 어떤 손해를 기꺼이 감수할 건지를 한번 분석을 해볼 만한 그런 중요한 사안인가, 아니면 이건 그냥 대충 아무거나 결정해도 그렇게 내 웰빙 아니면 내 가치 아니면 내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미칠 것인가, 이런 어떤 중요도를 분류를 해서 내 에너지를, 한정된 에너지를 이렇게 분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스무디를 먹을까, 뭐 커피를 마실까, 이런 거에 내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이걸 먹었을 때 내가 치러야 되는 대가, 커피를 마셨을 때 치러야 되는 대가, 이런 거를 생각하기에는 하루를 살면서 더 중요하게 결정해야 되는 게 많으니까, 이런 거는 그냥 몰라, 그냥 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뭐 이렇게 간다든지. 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메인 메시지였고요. 오늘 전하고 싶은 곁다리로 아까 그 연애 파트너 고르는 얘기를 살짝 해서 얘로 그 얘기를 조금 더 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관계에서 이제 전 여자고 이성에 끌리는 그런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있는데, 남자를 이제 고를 때 어떤 남자들은 되게 쿨하고 왜 제 바운더리를 존중해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런 서로의 어떤 독립성을 존중하는, 나를 괴롭히지 않는, 귀찮게 안 하는 그런 남자가 있어요. 그럼 그런 남자가 갖는 장점이 있죠. 또 다른 한 부류의 남자들은 되게 이렇게 연락을 막 자주 하고 연락을 되게 많이 하기를 요구하고 좀 귀찮게 해. 내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근데 그런 사람이 갖는 장점도 있어. 근데 그런 두 타입의 남자를 본다고 한다면, 한 타입의 남자는 가 주는 그 장점, 그리고 그 조금 이렇게 연락을 막 이렇게 좀 집착적으로 하는 남자의 장점을 보면 더 고르기가 힘든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연락을 이렇게 서로의 바운더리 존중하고 뭐 서로 개인 시간 존중하고 이렇게 되게 예의 바르게 한 남자들 장점이 많은데, 저는 거기서 되게 이렇게 불안해져요. 그런 어떤 존중하는 스타일이. 근데 그 불안은 저를 굉장히 자극시켜요. 제 그 감정 반응을. 그래서 제가 되게 예민해지게 되고 과도 반응하게 되고, 되게 상대는 아무 의도가 없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막 상처를 혼자 받고, 내가 왜 상처받지? 에너지를 많이 쓰게 돼요. 그러니까 그 대가는 제가 그렇게 기꺼이 편하게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반면에 조금 이렇게 막 연락 자주 하고 귀찮게 하는 사람들은 귀찮을 때 있죠. 근데 차라리 귀찮은 거는 저는 그렇게 저를 자극시키지 않아요. 저를 그렇게 막 괴롭히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그냥 쿨하게 넘길 수 있어. 그냥 약간 짜증날 때도 있지만 짜증나, 귀찮아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큰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런 기준으로 남자를 고르면 훨씬 내가 좀 더 오래 장기간 롱텀으로 좀 편안하게 연애할 수 있는 남자를 고르는 데 도움이 돼요. 즉 각자의 남자 파트너 아니면 남성분들이면 여자를 고를 때 그 여자랑 살겠을 때, 그 남자랑 살겠을 때 내가 조금 불편할 점, 안 맞는 점, 치료해야 되는 대가가 뭘까 생각해보고 그걸 내가 얼마나 기꺼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좀 더 도움이 된다는. 오늘은 연애 얘기까지 곁들여서 하느라 조금 길어졌네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결정장애였습니다. 감사합니다.